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미향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반기 내내 많이 힘드셨죠? 하반기, 아니 내년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에 맞게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화상으로 조합원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를 관통할 우리 노동조합의 핵심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2020년 상반기 활동을 되돌아볼까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상반기 학교로 출근 투쟁하는 사진을 모아 신문 광고를 낸 사진입니다. 코로나는 방중 비근무자들인 급식 노동자들에게 계약을 방학의 연장이라고 하며 휴업수당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는 교육부, 교육청, 고용노동부에 대해 출근 투쟁으로 우리들의 정당함을 알려냈습니다.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무차별 또한 폭력적이며 무차별적이었습니다. 긴급 돌봄, 독박 돌봄으로 돌봄 노동자들은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며 마스크 한 장 없이 아이들과 코로나 최전선에서 온전히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에서도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신세였으며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노스러운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진보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진보정당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은 진보당으로 당명을 바꾼 민중당 비례후보 김혜정을 1번으로 확정하고 그 외 7개 지역에서도 학비 노동자들이 출마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치 세력화 원년을 만들기 위해 학비노조 전 조합원들과 함께 노동자 직접 선거활동 정형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비노조 자체로 10만의 지지자를 확보하기도 한 조직력이며 계급투표를 철저하게 실현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6월 27일 대회를 치러냈습니다. 간부들이 먼저 하반기 투쟁을 결심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먼저 하반기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철저한 자체 방역 대책 속에서 2020년 하반기 4년째 진행될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간부들의 일치성, 민주노총 그 어떤 조직에서도 강행하지 못했던 강력한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반기를 치열하게 보냈습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입니다. 그 첫 번째. 지난 2019년 우리는 3일간의 총파업으로 문재인 정부로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총파업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임금체계, 처우 개선, 법적 제도 개선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공무직위원회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제 성과로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9월부터 예정된 교육분과조차 가동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임금체계를 비롯해서 공무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결과물이 나와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집단교섭의 협약처계를 통해서 구속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공공기관 공무직 중에 가장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가장 임금 수준이 열악한 곳이 교육기관입니다. 말로만 공무직이지 법률 근거도 없고 기간제 임금 수준으로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현실입니다. 2개년 장기 계획을 가지고 공무직위원회의 성과물로 만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집단교섭의 올해 목표는 명절 휴가비
120%등 복리후생 차별철폐입니다. 지난 7월 3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최교진 세종교육감과 면담하면서 성실하게 교섭하고 막히면 언제든지 만나서 풀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섭은 사무관급 공무원들이 지침받고 내려와서 교섭을 전혀 진전시킬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성식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하반기 투쟁으로 집단교섭 승리해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학교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은 학생 등교를 금지하고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수업은 온라인으로 하는데 돌봄 교실만은 문을 열고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돌봄은 온라인이 불가능하고 맞벌이 학부모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긴급돌봄 교실 현황 지표입니다. 코로나로 아이가 걱정되어도 결국 돌봄 교실에 보낼 수밖에 없는 맞벌이 학부모들의 심정이 그래프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긴급돌봄 학생들이 늘어만 납니다. 21대 국회가 개원됐습니다. 입법조사처에서 초등돌봄 교실 입법 현안 정책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양질의 돌봄 교실을 위해 초등돌봄 교실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초등돌봄 전담사의 시간제를 전일제로 근무시간 확대해야 된다.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학교 문은 닫아도 돌봄 교실 문을 여는 코로나 시대에 돌봄 노동은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시간제를 폐지하고 전일제를 전환해야 됩니다. 16년째 법의 시설로 머무른 채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교실을 시급히 법제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추진한 초등돌봄 교실의 법제화에 교원단체들이 격분해서 교육부 장관 퇴진을 외치며 압박하자 3일 만에 교육부가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교실 수업은 교육이고 방과 후 돌봄은 보육이며 법적 근거가 없으니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왜 돌봄 교실을 학교에 남기는 법제화를 하느냐고 격분한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긴급 돌봄 현장 방문을 하는데 교육감이 돌봄 전담사들에 대해 격려를 하는 게 아니라 담당 교사 격려를 합니다. 교사, 교직원이 함께 준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던 긴급 돌봄은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의 독박 돌봄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돌봄 교실은 학교 밖으로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교육감들과 교원단체들의 눈치 보느라 교육부는 학교 공간에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는 지자체 파견 돌봄 교실을 대안으로 냈습니다. 돌봄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교육부 장관이 면담한 자리에서 29만 학생들의 학교 돌봄은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사실대로라면 학교 돌봄과 지자체 돌봄이 학교 안에서 공존한다는 건데 어떤 말을 믿어야 하죠? 우리들은 고용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돌봄 교실이 대혼란인데 학교 안에 다른 시스템이 파견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교육감과 학교장, 교원단체들은 총단결해서 학교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돌봄을 학교 역할로 받아들이라는 목소리는 우리뿐입니다. 점차 학부모, 전문가들의 지지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 약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교사들의 목소리만 크고 우리 목소리는 약하고 학부모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에 위축된 상황을 깨고 새롭고 강력한 투쟁 전술로 돌봄 파업을 추진해야 우리에게 마이크가 돌아옵니다. 돌봄 교실이 교육감, 교원단체의 반대로 교육부의 돌봄 교실 법률 추진이 철회되고 17년째 법의 시설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코로나 사각지대의 학생들이다. 양질의 돌봄 교실을 위해 돌봄 선생님들의 시간제가 폐지되고 행정 업무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파업을 해야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들과 국민들에게 이 부당한 현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투쟁이 승리하려면 코로나 위축을 넘어서서 절박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예전 방식대로 한 군데 모여서 집회가 하기가 어렵다면 드라이브스루 차량 시위를 하든 온라인 실천을 하든 절박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야 비정규직 철폐 시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반기 우리들의 투쟁 계획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투쟁 전술로 노동운동의 새 역사를 개척해 나갑시다.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하반기 집단교섭 공무주기위원회 법제화 투쟁 계획을 월별로 정리해 놨습니다. 이미 지금 조합원들과 전체 함께하는 쟁행이 찬반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10월에는 돌봄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10월 24일 총궐기 투쟁이 진행이 됩니다. 11월에 집중적으로 교섭해서 집단교섭 승리로 거머쥐겠습니다. 12월에는 우리들의 상급 조직인 민주노총 총연맹 임원선거가 있습니다. 9월부터 진행될 이 월별 일정을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진공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언론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없이 돌봄과 방역이 가능할까? 자칫 사이버 대학으로 전락할 수 있는 학교가 재기능을 하려면 학교 비정규직 모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급식, 돌봄, 상담, 교무, 행정, 특수, 스포츠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복지 영역이 특히 코로나 시대의 교육의 한 축이라는 사실을 시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은 여전히 법의 직원이고 맞벌이 학부모들의 희망, 돌봄 교실조차 17년째 법의 시설로 머물러 있습니다. 법제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국회의 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10만 명의 국민들의 청원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직접 법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법제화, 대안은 교육공무직 문구, 방과후 돌봄교실 문구를 초, 중 등 교육법에 보강해서 개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6만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이 학비연대회의와 방과후 강사노조, 민주노총, 학부모들과 함께 하면 10만 명 어렵지 않습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궐기 전까지 집중해서 우리 손으로 반드시
국회에 초중등 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 냅시다. 10월 24일 총궐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10월 24일 집단교섭 승리, 초등등 교육법 개정을 위해 학비 노동자 총궐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눈치 보지 마십시오. 최저임금 인상도 저조하고 분위기도 안 좋은데 올해는 우리도 편하게 쉬어볼까요? 안 되죠. 코로나가 백신이 나와도 변종이 생긴다는데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2차 파업을 선포했을 때 EBS 방송에서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기 파주의 봉일청 고등학교 학생들이 설문 결과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초등학생들이 파업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응원한 선전물이 학교 내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 문명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새로운 투쟁 전술로 세상을 들었다 놓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절박하면 드라이브스루 총파업을 해보자. 한강 등 전국 4대 강에 비정규직 철폐, 교육공무직 법제에 만장을 매달고 배를 띄우고 유튜브 생중계를 하자고 제안을 하겠습니까? 코로나를 넘어 신분 장벽을 넘어 반드시 집단교섭 승리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자. 코로나가 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할 가족들, 사랑하는 학교 비정규직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우리의 약속,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미래가 아프고 병들지 않도록 정규직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늘 승리해 왔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2020년 투쟁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투쟁하겠습니다. 투쟁!